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CAT 2급 저번 시간에 치수기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과정 남았죠. 뭐예요? 배치 작업. 자, 그래서 배치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배치 작업 당연히 배치로 가야겠죠. 배치 뭐 1, 2 있는데 뭐 배치로 가야 돼요. 배치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옵션이 맞춰져야지 배치에 왔을 때의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될 거는 배치 오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OP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컬러 색상 시트 레이아웃 유니폼 백그라운드 균일한 백그라운드 균일한 배경 블랙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엘리먼트에서 첫 번째 거 켜져 있고 나머지 전부 꺼져 있는 상황, 저거 해주셔야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죠.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면 양식을 그려야 되는데, 양식을 그릴 때 양식에 대한 치수가 요 문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 그랬죠. 뭐 도면 공간 배치 탭 작성,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겉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테두리는 0,0에서 297, 210 저게 뭐다? 리미츠 범위다. 리미츠 범위. 그러면 이제 배치에 오셔서 리미츠 먼저 설정을 하셔야겠죠. LIMITS 리미츠. 자, 0,0 좌측 하단,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레프트 코너잖아요. 로어 레프트 코너, 아래쪽 왼쪽 코너. 거기가 0,0. 그러니까 0,0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0,0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만약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0이 아니다 그러면 0,0을 내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퍼 위쪽 라이트 오른쪽 코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얘기하죠. 어퍼 라이트 위쪽 오른쪽 코너 297, 210 저거 그대로 297, 210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화면상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리미트 범위는 설정이 된 거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에 있는 틀을 그려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틀 기본적인 외곽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왜? 대신에 리미트 범위에서 10mm씩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뭘 해주면 돼요? 리미트 범위를 그리고 그쪽으로, 거기서 기준으로 안쪽으로 10mm를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지만 저는 렉탱글을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꼭 렉탱글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인 가지고도 저 사각형 그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렉탱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0,0 리미트 범위 그대로 그립니까? 0,0 그려요. 그렇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나오면. 왜? 지금부터 작성되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 배치에서 작성되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는 뭐다? 반드시 뭐다? 0번 레이어. 0번 레이어 기준이다. 그래서 배치에 들어오면 우선 커런트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그릴 때마다 바꿀래? 상관없겠죠. 상관없어요. 자, 그래 놓고 REC 0,0 그 다음에 297, 210 자, 요렇게 그려놓고, 이거 지금 그린 게 이제 리미트 범위잖아요. 여기서 10mm씩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해주면 돼요? 옵셋 10mm. 안쪽으로 10mm를 들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렉탱글을 이용하는 건 옵셋을 선 4개를 한꺼번에 폴리라인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들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요렇게 이제 안쪽 틀을 그리고 나면은 이 테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워주셔야죠. 지워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제 억지 부리시는 분들 계신데, 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저건 어디까지 리미트 범위로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그려주는 건 그 안쪽에 있는 틀만이에요. 틀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제란. 자, 표제란 그려야겠죠. 표제란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표제란 치수를 좀 확대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폴리라인으로 묶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따로 옵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X로 깨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옵셋 8.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 다음에 옵셋 30. 자, 30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옵셋 25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트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안에 있는 텍스트를 써야겠죠. 자, 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써 있어요. 글꼴은 굴림에 문자 높이는 3으로 해라. M텍스트, D텍스트 쓰시든 뭐 어떤 걸 쓰시든 개인의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D텍스트로 할게요. 자, DT. 자, DT.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스타일. S가
우리가 굴림으로 만든 게 뭐다? 스탠다드다. 그래서 요 꺽쇠 안에가 스탠다드로 물려있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굴림으로 해놓은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맞춰져 있을 거라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안 맞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진행하시면 감점이에요. 자, 스탠다드로 맞춰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스티스 자리 맞추기를 저는 이제 중앙중간 MC 글자의 중간을 어디에? 요 박스의 가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줘요? 미드 비트윈 2포인트로 요 점과 요 점 사이 가운데를 잡아주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텍스트 하이트 높이 얼마로 한다? 3으로 한다. 그럼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앵글 물어보는데 우리 글자 기울여서 쓸 거 아니죠. 수평하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 쳐서 0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한글로 바꿔서 수, 번, 호. 자,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얘가 색깔이 흰색이다 보니까 흰색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글자는 무슨 레이어? 문자 레이어에 있어야 돼. 문자 레이어.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제가 처음에 요 배치 작업 처음에 할 때 0번 레이어가 기준이니까 0번 레이어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데, 바꾸면 이제 문제는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만약에 안 바꾸고 이거를 커렌트 레이어를 그냥 치수로 두시면 요렇게 빨간색 나오죠. 그럼 구분이 가요. 그래서 커렌트 레이어를 제가 기본적으로 바꿔서 작업하는 게 작업이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권장하긴 하는데, 나는 이거 얘 문자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구분을 못할 것 같다, 기억을 못할 것 같다,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치수 레이어를 커렌트로 두고 그때 바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요거 레이어 글자 레이어 바꾸는 거에 대한 실수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글자는 이제 반드시 문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글자 다 작성하고 여기 다 작성하고 이제 바꿔줄 생각을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글자 따로 작성하시는 것보다 카피를 이용하시는 게 편한데, 레이어를 나중에 바꾸겠다. 카피 해놓고 나서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첫 번째 글자 하나 작성하고 나서 글자의 레이어를 바꿔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카피. 자, 카피해서 자, 이 글자의 가운데를 미드 비트윈 2포인트 다음 박스의 가운데로. 자, 이 박스하고 이 박스는 사이즈가 달라서 저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가운데를 맞춰주느라. 근데 사이즈가 같은 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요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끝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은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글자 텍스트 바꿔주는 편집해주는 명령이 dd edit. 단축 키로는 ed죠. ed를 통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당연히 수험번호에는 본인 수험번호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쵸? 이름에는 본인 성명을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험 일자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를 여기 작성되어 있는 형식과 같은 형식으로. 자,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네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그럼 이제 이쪽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이제 뷰 타이틀을 넣어야 되는데, 뷰 타이틀을 넣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뷰를 먼저 넣어서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뷰 넣을 때는 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험 문제를 보셔야죠. 얘를 보셔야죠. 얘를 보고 얘랑 구성을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쵸? 자, 이제 뷰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 mview라고 했습니다. 단축 키로는 mv예요. mv. 자, mv하고 뷰를 이제 3개를 생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3. 자, 그리고 어느 쪽이 큰 거냐를 결정하는데, 둘 중 하나라 했어요. 위를 큰 걸 하시던가 오른쪽을 큰 걸 하시던가. 뷰가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다 큰 걸 넣으시는데 기본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을 선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위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오른쪽. 그래서 엔터를 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박스, 우리가 그린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좌측 하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렉탱글로 사각형 그리듯이 땅 찍어주시면 이렇게 뷰 3개가 들어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 여기는 평면도가 있어야 되니까 평면도를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긴 정면도가 있으니까 정면도를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측면도가 있으니까 우측면도를 가운데로 보냅니다. 왜 가운데로 보내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우스로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에 대해서도 강좌를 따로 올렸어요. 명령 강좌를 따로 올렸어요. 거기를 보시면 이 동작들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동작이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아니면 모델 스페이스, M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을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라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일단 사이즈를 맞춰줘야 돼요. 사이즈를 맞춰줘야지, 같은 사이즈가 돼야 이제 위치를 맞춰주겠죠. 이제 사이즈를 맞출 때는 뭐 아무렇게나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요 축적 값을 기반으로 맞춰준다. 그래서 이제 저걸 맞춰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MV, SET, UP, MV 셋업을 해가지고, 그쵸? 여기서 스케일 뷰포트, 뷰포트의 스케일을 바꾸겠다를 해주고, 뭘 해주면 돼요? 뷰포트 3개를 선택한다. 뷰포트 선택할 때 요거 그려져 있는 요 형상을 선택해도 선택이 안 돼요. 뷰포트의 테두리를 선택을 한다. 3개를 모두 동시에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개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유니폼, 균일하게 할 거냐인데, 우리는 3개의 축적값이 당연히 같겠죠. 같은 사이즈를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니폼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페이퍼 스페이스 유닛, 종이의 단위가 1일 때, 지금 기본값이 1이니까 1일 때인데, 저걸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인데, 그거는 여기 축적값을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적값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페이퍼 스페이스. 그쵸? 그게 1이죠. 1이니까 얘는 1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페이퍼 스페이스 입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를 물어보는데, 모델 스페이스가 축적값 뒤에 써져 있는 거, 저게 이제 모델 스페이스의 유닛이다. 그쵸? 저걸 2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바뀐다. 근데 이거 이제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뭐예요? 뷰포트 3개를 선택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MV 셋업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절차상으로 복잡하니까 그걸 빨리 해주려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스케일 오브 더 셀렉티드 뷰포트, 선택된 뷰포트의 스케일을 바꿔줄 수 있다. 여기를 딱 눌러주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축적값들이 있고, 그 중에서 골라 사용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원하는 값이 없다면 커스텀, 저 밑에 있는 커스텀을 선택을 하셔서 새로운 축적값을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있죠. 1:2.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저기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편하고요. 저기 있는 거 사용하시는 게 편하고,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굳이 만드는 행위라면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는 그냥 MV 셋업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위치를 잡아줘야지. 위치를 잡아주는데, 저는 항상 정면을 기준으로 해요. 꼭 정면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그건 아닌데 저는 정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면을 저 비슷한 위치로 놓을게요. 일단은 봐야 될 게 여기 떨어진 거리, 또 얘랑 좀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놔주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떨어져 있는 거리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나? 그리고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거리, 요 도면 틀에서부터 밑에 떨어져 있는 거리도 좀 비슷하게 놔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비슷하게 놔준다. 그리고 요걸 놨으면 이제 여기는 좌우 위치는 얘를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좌우 위치는 조정 안 해줘도 되고, 이제 상하 위치만 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여백이 있게 해놨어요. 지금 요 중심선의 길이가 다르니까 여백을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은 높이는 이제 정면도랑 같이 높이를 맞춰줄 거니까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할 건 아니고, 요 정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떨어진 거리, 요 떨어진 거리만 얼추 비슷하게 맞춘다 라는 개념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 맞춰주는데, 이거 위치 맞출 때 주의한 거, 모델 스페이스 들어왔을 때 마우스 휠 돌리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스케일 값 다 바꿨는데 마우스 휠을 돌리면 스케일 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혹시 실수로라도 마우스 휠을 돌려서 스케일 값이 바뀌었다면은 이거 하고 딴 걸 안 했다라고 한다면 재빠르게 컨트롤 Z를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 스케일 값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렇죠?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맞춰주는데, 이제 얘하고 정면도 하고 우측면도 하고는 이제 좌우 위치를, 그러니까 좌우 위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평선상에 이제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정면도랑 평면도 사이는 좌우 위치죠, 얘는. 좌우 위치.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임의로 맞출 수는 없으니까 뭘 한다? 다시 MV, SET, UP, MV 셋업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죠. MV 셋업. 자, MV 셋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정렬 작업이니까 얼라인. 입니다. 얼라인. 이 이제 얼라인에 대한 옵션 설명은 MV 셋업의 얼라인 옵션 설명은 제가 이제 어제 올린 강좌에 충분하게 했어요. 충분하게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일단 정면도랑 우측면도는 뭐예요? 호리젠탈 수평 정렬 H 하고 정면도가 기준으로 정면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건데 MV 셋업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오스냅이 자동으로 꺼진다. 그래서 이때 자동 오스냅을 다시 활성화를 하든가. 근데 자동 오스냅 MV 셋업 해가지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려 그러면 또 꺼져요. 또 꺼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MV 셋업 들어올 때마다 꺼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이제 오스냅을 선택을 해서 하시든가. 그렇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전 제일 바닥 아래쪽에 있는 거 한 점을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같은 높이에 있는 점. 그러니까 제일 바닥선이니까 요 손에 있는 점 하나 잡아야겠죠? 요 손에 있는 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엔드 포인트. 그래서 제일 바닥선에 있는 끝점 하나를 잡을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바닥선을 선택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이스 자체, 그러니까 어디를 포인트로 맞출 거냐는 자체는 좀 좋은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되게 좁거든요. 좁다 보면은 요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포인트가 잘못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요런 거는 좀 위쪽이 좀 많이 남잖아요. 여유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위쪽에 간섭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윗선을 기준으로 맞춰주는, 윗선에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 맞춰주는 게 좀 더 좋은 초이스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죠.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는 당연히 이제 수직한 위치, 수직선상의 위치를 맞춰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버티칼 얼라이먼트, V가 되겠죠. V를 해주고, 마찬가지 정면도가 기준이니까 정면도 쪽으로 와서 이제 어디를 해줄 거냐인데, 중심선 쪽으로 해줘도 되고, 여기 이제 끝에 모서리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 끝에 모서리 가지고 할게요. 아까는 이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가지고 했는데 수동 모서리 꼭 그렇게만 쓰는 거 아니죠. END 키보드로 쳐가지고 끝점. 자, 어디? 자, 여기 제일 끝점. 요 모서리. 요 끝점이 여기서 어디다? ENT. 자, 요 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대응되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점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배치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수평 정렬, 수직 정렬 모두 끝났어요. MV 셋업으로 내가 정렬 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명령이 끝나진 않아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끝내실 때는 그냥 ESC 누르셔서 끝내시면 되고, 지금 마지막에 들어간 뷰포트에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빠져 나오셔야겠죠. 점을 선택하기 힘들다고 해서 혹시라도 휠을 통해서 확대를 하시면은 뭐가 깨진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맞춰놨던 스케일이 깨진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뷰포트 테두리들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뷰포트를 어디로 보낸다? 뷰포트가 있어야 될 레이어. 우리가 만들어준 레이어 중에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준다. 그쵸?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보내준 레이어에, 뷰포트 레이어에 온오프를 하셔도 상관없고, 프리즈, 하셔도 상관없고요. 둘 중에 원하는 거. 전 프리즈를 하는 성격이라 이제 프리즈를 하는데, 온오프 하셔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을 넣어야 돼요. 뷰 타이틀을 넣어야 되는데, 뷰 타이틀에 대한 규정 자체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는 거예요. 평면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평면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대개 이게 평면도 기준 나와 있으니까 평면도 쪽에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카피로 다른 데 복사해서 글자만 바꿔주는데 정면도 쪽에 놔주는 게 양쪽으로 복사를 할 때 좀 더 수월한 편이에요. 좀 더 수월한 편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정면도에 작성을 할게요. 자, 이 기호 같은 거 요거는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규정상에서 만들어지는 블록을 사용해라. 내가 저걸 그리게 된다면은 감점이에요. 그리게 된다면 감점이니까 만들어진 블록을 사용해야 되니까 인서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자, 블록을 불러와야죠. 이거 로딩 될 때 요새 버전은 좀 걸린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불러와졌으면 이 중에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안 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 적어가지고 갖다 넣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많이 보여줬어. 근데 혹시라도 이제 시험 보는데 버전이 저런 식으로 안 나온다. 인서트 명령을 해도 저런 식으로 안 나온다. 요 전 단계 버전으로 나온다. 띄워볼게요. 클래식 인서트. 자, 만약에 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기 확장하셔서 타이틀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서트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서트 포인트는 화면에 찍어주는 게 좋아요. 화면에 찍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해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땅 찍어서 내려놓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줘요? 글자를 작성해주면 돼요. 글자. 자, 글자를 작성할 때는 마찬가지. DT나 MT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되고 정렬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어차피 눈대중으로 갖다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DT. 자, 자리 맞추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아서 그쵸? 그 다음에 글자 높이는 여기 맞춰주셔야 돼요. 문제는 3.5. 그 다음에 기울여 쓸 거 아니니까 0이니까 그냥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한글로 중간에 띄어쓰기가 돼 있죠.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도 적어줘야죠. 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죠. DT. 자, 뭐 대충 아무데나 찍고 그쵸? 문자 높이가 달라요. 2.5. 그 다음에 각도는 없고 그쵸? 그래 놓고 여기도 다시 1/2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치는 이제 보고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올라가고 뒤에 살짝 남게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면도는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가 축척 앞에 요 정도 오는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근데 평면도가 아니라 저는 여기가 정면도죠. 전 정면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면도에다 놨으니까 정면도로. 요런 거 이제 안 헷갈리려면 평면도에 작업하는 게 좋은데 뭐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요렇게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는 위치도 요거 놓는 위치도 얼추 비슷하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선이 요 중심 맞게.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얼추 비슷하게 놓은 것 같아요. 정면도 안 보고 했는데 운이 좋게. 그래놓고 이제 요거 카피하는데 카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랑 얘는 커렌트 레이어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0번으로 돼 있죠. 0번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글자니까. 얘는 문자로 가야죠.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쵸? 그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피. 카피해서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잡아서 위로. 그냥 수직하게 올리면 돼요. 수직하게. 위로 딱 올려서 떨어진 거리만 비슷하게 딱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우측은 이 동그란 게 요거 넘어서까지 왔네요. 살짝 넘어서까지 오게 요렇게 딱 놔주고. 자, 그리고 ESC 끝내면 돼요. 이렇게 두 군데를 한꺼번에 이제 수평 수직으로 전개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편해서 정면도에다가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글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바꿔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뷰 타이틀도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아니죠.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LT 스케일. LT 스케일 맞춰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맞춰라는데, 중심선이 있는 게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는 좀 개수가 많으니까, 여기 두 개짜리 가지고 합시다. LTS. LTS 하고, 지금 이제 커요. 여기 표현된 게 크죠. 그러니까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0.5 반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오네. 줄여서 0.2 정도 했더니, 하나, 둘, 오케이. 이 정도면 비슷하게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거 이제 그리는 작업 끝나면은 이렇게 작업판을 이렇게 화면 확대되어 있거나,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저장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게, 올. 그러니까, 줌하고 옵션키 A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저장해서 제출하는 걸 권장을 해요. 뭐, 이 정도는 뭐, 해주시고 제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작업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이제 응시 조건에서 요거 페이지 설정, 출력 형태 설정 해주셔야죠. 출력 형태 설정해줘야 되는데, 저거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줘요? PAGESETUP 페이지 셋업 명령 실행하시고, 선택된 레이어가 지금 배치 1 이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버튼 누르시고, 작업 자체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같은 내용들 찾아서 똑같은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DWG2PDF로 DWG2PDF 바꿔주시고, ISO 전체 페이지. 한글 버전은 똑같은 글자 찾으시면 되고, 이제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풀블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ISO 전체 페이지 풀블리드 A4. 그쵸? A4 두 가지 있는데 297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297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범위, 영문 버전은 익스텐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롯의 중심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는 1대1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저기랑 똑같이 모노크롬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모노크롬으로. 자, 그래 놓고 뭐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확인하시려면 다시 한번 엔터 치고, 여기서 배치월에서 모디파이 다시 들어갔을 때 내가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뜨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작업이다. 끝납니다. 그래서 줌 올 하고 이 상태로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월 6일자 강좌 여기서 이 기출문제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교시 것만 하고 이제 1교시 3교시 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해당 시험에 있는 한 가지 교시만 하는 게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기준은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날짜에 시험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밸런스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마 정오각형 기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할 텐데, 약간 이제 파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르게 하고 난이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구성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복으로 풀어드리는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이제 가장 최근 거까지 제가 풀었어요. 뭐 지금 기출문제 푼 게 샘플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한 3개인가 4개인가? 나 4개 정도 풀었네요. 4개 정도 풀었는데, 물론 이제 기출문제 이제 쭉 타고 가면, 예전에 ATC까지 타고 가면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 밸런스도 달라졌고, 시험 문제 구성도 달라졌고 해서 ATC까지 넘어가서 보는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시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난이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난이도가 좀 낮았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은 한 번씩 강좌를 올리는 걸로 하고, 새로운 시험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아마 CAT 2급 강좌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진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